자, 다음은 윤이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하고 연합사령관을 동시에 만난다고 하는데 만났어. 나는 이게 만났어요.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펠로시 전화 받고 만나러 간 것 같거든. 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네, 경위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또 폴 러케머라 한미 연합사령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는데요. 당면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뭐지? 논의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자 정도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응? 너 빠져. 맞아. 네. 결국은 신임 주미 대사하고 사령관이 불려간 거네. 네, 그러니까 불러서 경이 불려간 그렇죠. 거네. 불러서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빠져.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용산은 비워졌지만 너 저기 이 용산 기지나 어떤 주한미군 관련해 갖고 이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 너 그리고 함부로 땅 파다가 그 밑에 통신선 자르면 너 뒤진다. 이거 복원하려면 몇 조 원 드는 공사야. 그러가면서 결국 할 얘기만 하고 끝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경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가 사실 좀 그러니까 못 의문이에요. 알아들었을 이게 거야. 군 면탈자라서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상식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상식이 없는데 군 상식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에 관련된 얘기를 한들 뭐 알아들었겠냐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저기 대통령님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나 싫어. 그래서 나 신경 쓸 거 없대. 우리가 알아서 하겠대. 자기네가 다 알아서 알아서 하겠대. 하겠대. 야, 알아서 하도록. 야,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박진도 갑자기 왕이한테 불려갔다 오더니 한 4년여 만에 2+2 그러니까 국방부랑 외교부 차관들 모여갖고 하는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외교가 뭔가 있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원동력과 결정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도저히 우리가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외교, 대북 외교는 이제 앞으로 주미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이거를 맡아서 갖고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나는 네. 너무 궁금한 게 이틀 전에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사는 어제 나왔으니까 9일날 있었다고 하잖아. 9일 날에 했던 거를 이틀 뒤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거 뭐지? 왜? 아니 윤석열은 자기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뭐라도 해가지고 막 그 일정에 하나 올리려고 하나 일정도 막 자르고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이거를 숨겨가지고 이틀 뒤에 근데 얘기를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이 받은 어떤 메시지가 차마 공개를 못 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그 주둔군 총독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 경의 무능, 외교 무능이 너무 돋보이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 일간지나 포털에 보면 지금 경외교 망쳤다. 사실상 한미일 외교에서 한미일 북한 외교에서 전부 중국 외교 이 사자 외교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번에 가갖고 너 빠져 소리를 듣고 왔다는 얘기를 못하지만 이미 포탈에는 우리나라가 외교 전선 안에서 현재 완전히 고립되고 패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네, 한겨레가 오늘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외교 출발도 못하고 좌초위기 미중일북 사면 초과. 이렇게. 이 나라들은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원하는 대로 핵폭탄을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돈을 퍼주겠다는 우리 정부는 아예 이 상에
숟가락도 지금 들이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쉬쉬하면서 야, 쪽팔리니까 앞으로 너 빼고 가기로 했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흘리는 게 아니야. 이미 실무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거든.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쪽팔린 거고 내정화작 당한 거고 말 그대로 그렇죠. 조선 총독부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근데 경은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상식적인 애들은 없어요.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거의 진짜. 문제점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일 안 하고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퇴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 진짜 정말 이거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는 100% 없다. 100% 없다.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보도가 그 보도가 났는데 기자들 이거 이상한데라고 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야 이제 수순 야 이거 이상한 거래. 야 일단 막아. 100% 모든 일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기사 내려달라고 해. 안 내려준대? 동훈이한테 전화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느끼는 게 경이 이거 외교를 할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미국 따라간다만 얘기만 하고 미국 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참모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 따라가겠다.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맡겨놓고 나는 퇴근하겠다 했어. 그러면 지금 미국이 생각해보면. 원하는 대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것도- 일본 놈 원하는 대로 해줘갖고 그것도 일본도 야 살살해라고 할 정도로 아니 지금 무리해서 지금 다시 그 무역협상 개방하고 이거 끌고 들어가면 이제 일본의 무역 역조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위기가 있어서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직원조기를 일본이 외치고 있는데 아니 왜요?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8.15 때 우리 정상화 하자니까요? 지금 8.15 관련해가지고 역사 문제를 비롯한 그 다음에 무역 제재 관련된 정상화 조치 일본 쪽에서 안 한다고 하고 있어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한국 쪽이. 이런 와중에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진 3불 플러스 이란 이 문제를 당해놓고 이게 아닌 척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8월 말에 사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볼게요. 네,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8월 말에 정상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브리핑을 끝낸 뒤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정상화하게 되면 중국이 또 어떤 큰일 보복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아차 싶은 거야. 이러면 중국이 지금 진짜 큰일 날 텐데? 하니까 이 기지 정상화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기지 정상화가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게 뭔 일단 의미야? 사드가 와 있는데요. 네. 레이더하고 포대하고 저기는 그 운용 차량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배치를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주변 부속 건물이나 발전기 이런 것들도 다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포탑에는 미사일이 없어요. 빈총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북한이 무슨 목적으로 상주 위쪽으로 대구 위쪽으로 미사일을 날릴지는 모르겠으나 부산을 노리고 만일에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파악을 하더라도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레이더 정도죠. 레이더 정도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레이더를 설치한 방향이 지금 중국하고 북한 쪽으로 해갖고 이거를 이동시키면서 이거를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레이더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면형 레이더라서 이게 쭉 펼쳐놓고 보는 레이더란 말이야. 문제는 이 레이더를 돌리면 대구공항에 이륙하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계기나 이런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또 키지도 못하는 거야. 시간대별로. 그리고 사드라고 하는 게 이게 스위치 켰다 그래서 바로 이게 뜨는 게 아니야.
예열을 비롯해갖고 워밍업 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아니 그러면 평상시부터 24시간 켜놓고 돌려야 되잖아. 근데 돌리면 자칫하면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거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자파 지금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배치는 했어도 한 번도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장비인 거야. 그냥 모형만 갖다 놓은 모형인 거야, 현재로서는. 지들이 하나라도 그걸 켜갖고 뭘 탐지를 했거나 탐지 자산을 통해서 뭘 봤다 그러면 이미 뉴스에 나도 몇 번을 났겠죠. 갖다 배치를 해갖고 몇 년째 저 썩고 있어서 작동이나 제대로 될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게 정상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만한 주변 여건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아크로비스타에 있어야 되나요? 서쪽으로 아크로비스타 사실은 옥상. 아니 실제적으로 북한을 그거 한다고 치면 아크로비스타 훨씬 더 경기도 북단으로 올라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저기 있어서는 아무런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중국이 그냥 진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멋진 아이디어가 있었죠. 한강에다 띄우자. 아니, 실제 한강에다가? 있었어요. 왜요? 아니 이게 사드를? 그 배치를 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네. 한강 위에 배에다가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야. 정말 오세훈스럽네요. 둥둥섬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둥둥섬에다 해야 되나? 안 돼. 그러면 그쪽 강북 지역에 있는 저 사람들은 김포공항 비행기, 인천공항 비행기 다 위험해져. 네. 결과적으로 저것도 사실은 고철인 겁니다. 이게 돌린다고 당연하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사실 저 레이더 말고 사드 레이더 말고도 훨씬 발전된 레이더들이 지금 국내에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이제 그 백령도를 비롯한 지역 쪽에다가 추가 레이더 기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저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 2025년이면 우리가 저궤도 위성 띄워가지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를 그냥 0.5m 사이즈, 그러니까 50cm 기준으로 판독할 수 있을 만한 위성통신 채널을 다 갖춥니다. 그럼 굳이 저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저걸 갖고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박근혜가 한 짓 아니에요. 그 저 반납해버리면 돼. 근데 그거 대선 기간 때 유석열이 사드 하나 더 가져온다 했어요? 그거 갔다가 오는데 어디로 갖고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너 갖고 온다 그랬잖아. 말을 못하지. 어디로 세운다고. 말도 못하고 사실은 있지. 아크로비스타에 가지고 오고 싶었을지도 몰라. 벙커도 있는데 아크로비스타에. 거기 거의 야, 벙커 수준이었잖아, 한덕수가. 도대체 그놈의 17층은 얼마나 장비가 잘 돼 있길래 각종 네, 보안 장치부터 시작해갖고 컨트롤 타워가 거기다 다 있고 심지어 남들은 뒷산에다 세우는 그 사드까지 천장에다 갖다 올리고. 네. 대단한 진짜? 짓거리라고 봐집니다. 아크로비스타 만능설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렇네. 모든 게 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대통령실이 했다고 하니까 국방부가 깝깝한 거야. 대통령실이 선수 칠 일이 아니거든. 대통령실 뭘 알아, 지들이.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뭐 하나? 제발 닥치고 좀 가만히 있어주세요. 지금 님들 왜 그러세요? 님들 우리 적임? 님들 엑스맨임? 이게 진짜 그 마음일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기지 내 물품 반입을 늘리고, 네, 개중축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빨리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물자가 안 들어가니까 생필품 정도만, 유리랑 생필품 정도만 헬기를 통해서 옮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추가 부지, 그러니까 뭐 사병들을 위한 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지어갖고 진짜 기지처럼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도 깝깝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계속 싸워야 되거든, 주민들이랑. 에이, 참. 국방부도 어느 순간 모르겠다. 야, 대충 해. 이거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이러고 있잖아. 야, 그리고 짐 풀지 마.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풀지 마. 용산으로 다시 이게 뭔 갈수 짓이야. 있으니까. 일단 풀지 말고 대충 눈치고 있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살짝 끼어져서 발표를 했어요.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사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을 상대할 한국 정부 카운터 파트너로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김여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온다고요? 아니 이게 오든 나타나든 아니면 뭐 판문점에서 만나든 어떻게 해서든 김여정하고 만나야 되는 상황이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허. 그럼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갑자기 꺼내겠냐는 거지. 만난다는 얘기도 하고 통신선도 복구가 안 돼 있는데 대략 김여정은 페이스북에 숫자 올리고 오늘 60 됐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해갖고 우리 오빠가 겁나 열나고 아팠어. 이거 나만이다 이렇게 푼 거지. 정말 철저하게 보복할 거야 막 이러고 쌩 억지를 피우고 있죠. 아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것들은 근데 쟤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누구랑요? 누구랑? 누구랑? 지들 수준에 맞는. 나 진짜. 그래서 뜬금없이 김여정하고 만날 준비를 그 국가안보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뭐? 김여정? 어머, 김여정이면 저기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다 사진 찍는 거야? 그럼 내가 만나야지. 장갑 하나 준비해. 이번에 흰색 말고 검정색으로. 그리고 오른쪽 알지? 그리고 김여정 내가 만난다고 해. 네, 또 누군가의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국가기밀 한 가지 제가 털어놓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북한 안에서 그 코로나 제로 상태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을 열 거는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 이미 이 중국 쪽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있는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공동 방역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벌써 북한 안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 인권조사단부터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만나긴 할 건데 인권조사단 이후에도 국제 그 미사일 관련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한 사찰을 담당하는 기구한테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보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핵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기지까지는 아직까지 안 보여주지만 미사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겠다는 거지. 야, 우리 이만큼 있어. 핵이 몇 발 있고 어디 숨겨져 안 가르쳐주지만 우리 미사일 이만큼 갖고 있어 라고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져 있지만 이미 북한이 이 미국하고 회담을 하기 위한 선제 조건,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윤석열이 나서 선제 타격을 한다는 버르장머리를 거친다는 거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내가 모르는 얘기고 직접적인 대화와 액션들이 그걸 위한 이 후속 액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할 건 뭐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식량이나 비료나 아니면 방역에 관련된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3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코백스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고 백신 제로인데 굳이 왜? 네. 코로나 제로인데 굳이 지원 왜?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저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6월에도 한번 했었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또 나왔을까? 그러니 우리 모르는 사이에 북한 개방에 대한 진책 사항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 진전되고 모르는 있다는 사이라고 하지 거예요. 마세요. 경만 모르는 사이. 내가 아는데 경은 모르는 거야? 네. 걔는 대통령인데? 네. 경이 술 먹는 사이에 모든 네.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반가워요. 몇 번을 말하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네. 우리 돈 써서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고 개방하고 앞으로 공동 경제를 펼쳐나가기 위한 이러한 그 진짜 우리 80년 염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100년 염원이 이루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완전히 외교적으로도 또 실무적으로도 배제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와, 아니 근데 그 생각해보면 6.25가 북한하고 미국이 협정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전할 때도. 휴전할 때. 그럼 그걸 푸는 것도 북한하고 미국이 미국이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또 빠지겠네?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북한도 주장을 했고 미국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한국까지 네. 왔는데 저기까지 네. 왔는데. 근데 지금은 참.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잖아요. 100% 교훈 몰라도 아저씨는 찌그러져서 술이나 처마시고 있어. 명신이는 100% 나선다. 아 이런 건 또 내가 해야지. 나 요즘 관리 잘 됐어. 또 DMZ 가서 사진 찍고. 당연하지. 내가 찍어야지. 바이든 만나고? 아니지 김여정이지. 여정? 응. 그렇지. 김여정보다 내가 예쁘다 이런 거? 당연하지. 얘가 나보다 많이 어리거든. 근데 내가 훨씬 예쁘지. 난 풀메했다. 그리고 나 다 이번에 쇼핑용 명품 옷이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100% 나타난다. 아주 볼만한 꼬라지들을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국군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 수가 뒷걸음질을 계속 치는데 쥐가 계속 잡혀.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북한의 개방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지.